안녕하십니까. 2025년 기속 연말정산 ERP-IU 프로그램 사용법 교육을 맡은 더존비즈온 ERP 운영팀 조은진이라고 합니다. 지금 진행할 교육은 세법 이론이 아닌 연말정산 관련 작업을 ERP-IU 프로그램 통해 사용하는 사용법 위주로 설명드릴 예정이며 들어오시기 전에 받은 연말정산 책자 순서 기준으로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말정산 개념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원천징수 의무자가 근로자의 해당 과세기간, 근로소득 금액에 대해 소득세액을 확정하는 제도입니다. 급여소득에서 매월 원천징수한 소득세에 대하여 연말에 그 과부족을 정산하는 일이며 원천징수 의무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1년간의 총급여에 대하여 각종 공제 내역을 확인, 입력하여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확정한 후 매월 급여 지급 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이미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과 비교하여 과부족을 정산, 추가징수 또는 환급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2025년 연말정산 개정세법에 대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업원 할인 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종업원 등이 자사, 계열사의 재화, 용역을 시가보다 할인하여 공급받은 경우 할인받은 금액이 대상 금액이며 다음에 시가의 20% 금액과 연 240만 원 한도를 비교한 값 중 최대값을 비과세 한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계산식 등록 쪽에 그 비과세 코드를 설정하는 기능이 가능한데 그 ERP-IU 프로그램에서는 시가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입력된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연 한도에 따라 비과세 적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 기준으로 보시면 계산식 등록 메뉴에 종업원 할인금액 비과세라는 지급 항목에 대해 과세 구분을 비과세, 그다음에 비과세 구분을 종업원 할인금액 비과세 W01로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급여 계산 메뉴에서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 금액을 입력하면 전체 비과세 금액으로 반영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종업원 할인 금액 같은 경우에는 신고 비과세이기 때문에 하단 신고 비과세 쪽에 금액이 반영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녀세액 공제 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인 8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는 기존과 동일하고 공제 금액이 첫째 15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둘째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셋째 이후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공제 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국외근로 비과세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비과세 적용 대상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추가되었습니다. 연금계좌 추가납입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항목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가 장기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 차액이 되어서 최대 1억 원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퇴직자 노조회비 세액공제 적용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이전 연도 결산 결과 공표정 퇴직자의 경우 전전 연도의 결산 결과가 공포된 경우 포함되도록 추가되었습니다. 장애인 추가공제 대상 명확화 및 증빙 인정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중증 환자에 대한 장애인 범위가 명확화되었는데요. 중증 질환, 해계성 난치성 질환 또는 이와 유사한 질병, 부상으로 인해 중단 없이 주기적인 치료를 요하는 자로서 의료기관 장이 취업, 취약 등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가 중증 환자로 범위가 명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증빙인정 서류가 원래는 장애인 증명서만 가능했는데 발달재활 서비스 이용 증명서도 인정 서류 범위로 확대되었습니다. 발달재활 서비스 이용 증명서는 간소화 서비스 제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장애아동복지지원법으로 인해 당초 6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공제 요건이 합리화되었습니다. 대환대출 시에도 주택임차 차입금, 소득공제가 적용되도록 되었으며 대출기간을 통한 대환대출의 차입일은 대환전 차입금의 차입일로 보도록 추가되었습니다. 이전 이 적용 시기는 2025년 1월 1일 이전 대환대출한 차입분도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개정세법이 확정이 늦어져서 2025년 1월 이전 대안대출분도 적용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비거치식 분할 상황, 방식 범위 명확화되었습니다. 거치기간이 없음에서 1년 이내로 변경되었으며 상환 월수에 비례하여 매년 상환하는 금액이 명확화되도록 계산이 변경되었습니다. 감주 임대료 계산 및 주택 임차 차입금 기준 이자율이 연 3.5%에서 3.1%로 하향되었습니다.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특례 적용 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되었습니다. 해외 우수인재 소득세 감면에 대한 비과세 적용 대상이 확대되었는데요. 첨단 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에 따른 우수 해외 인재가 추가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 정비가 되었습니다. 관세사법에 따른 통관업과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수의업, 부동산 임대업이 제외되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한대 및 확대 및 특별재난 지역에 대한 공제율이 상향되었습니다. 기부금 대상에 특별재난 지역이 추가가 되었고 특별재난 지역의 경우 30% 공제가 받도록 되어 있고요. 특별재난 지역은 선포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3개월 내에 기부한 경우로 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부 한도가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노란우산공제 세제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적용 대상이 원래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법인 대표자였는데 총 급여 8천만 원 이하 법인 대표조로 확대되었고 그다음에 소득공제 또한 아래와 같이 공제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 지원 적용이 확대되었습니다. 원래는 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만 대상이었는데 근로자인 무주택의 세대주의 배우자까지 공제 적용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혼인 무효 신고 시 혼인세액공제 가산세 및 이자 상당액 등인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2004년에서 200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혼인세액공제를 50만 원 공제를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만약에 혼인세액공제를 50만 원 공제를 받은 이후에 혼인 무효가 확정이 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신고를 하라는 의미인 거고요. 무효 확인에서 확정 후 3개월 내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는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제출 서류에는 혼인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다음에 수영장, 체력 단련장, 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도서공연, 박물관, 미술관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었는데 거기에 수영장, 체력 단련장, 시설 이용료가 추가되면서 문화체육비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공제율은 30%입니다. 적용 시기는 2025년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로 사용하는 수영장 및 체력 단련장 시설 이용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었습니다. 수영장, 체력 단련장, 시설 이용료 소득공제가 구체화되었습니다. 공제 대상에는 수영장 및 체력 단련장 시설 이용료만 포함이 되는데 운동 강습비 및 회원권 비용 등 시설 이용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은 제외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 이용료와 시설 이용 외 비용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 공제 대상 금액 계산 기준의 전체 금액의 50%를 체육시설 이용분으로 계산하도록 되었습니다. 개정세법은 이걸로 마무리되었고요. 추가로 온라인에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서 하나 더 추가를 했는데요. 2026년 보육수당에 대해서 1자녀에게만 20만 원의 비과세 혜택이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변경되었는데 시스템 개편 등 반영 예정이 있는지 그리고 또는 자녀가 만 6세 이하일 경우 해당 인원에 대해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문의가 많아서 적어드렸고요. 현재 저희 프로그램 통해서는 개정안은 나왔으나
지급 명세서가 공포되지 않았습니다. 프로그램은 해당 공포 기준으로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과세의 경우 소득세법 기준으로 비과세 코드별 한도로 관리가 되는데 아직 해당 코드 등에 대한 내역이 공포가 되지 않아 프로그램 수정이 보류되고 있습니다. 공포가 되면 프로그램 수정되어 배포 예정이니 추후 공지사항 참조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추가로 근로소득 연말정산 세법에 대해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로소득이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봉급, 급료, 상여, 수당 등 모든 것을 말합니다. 프로그램에서는 급여 계산에서 입력한 급여와 상여를 근로소득으로 집계합니다. 이외 발생하는 인정상여,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 이익,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인원퇴직소득금 금액 한도 초과액, 직무발명 보상금 등은 급여 계산과 연말정산 자료 입력에서 등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은 프로그램에서 등록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입니다. 프로그램에서는 비과세되는 소득을 계산식 등록에서 비과세 유형을 선택하여 등록하여 월별로 처리하도록 합니다. 비과세에는 실비 변상적 급여가 있습니다. 자가운전 보조비, 피복비, 위험수당, 취재수당, 벽지수당 등이 있으며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입니다. 프로그램 통해 실비 변상적 급여를 등록하는 부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대비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산식 등록 메뉴에서 식사대에 대해 과세 구분을 비과세, 비과세 구분을 식사대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계산식을 맞게 세팅을 하면 급여 계산 메뉴에서 해당 사원을 체크 후 급여 계산을 눌렀을 때 식대비가 자동으로 계산이 되면서 월 한도 20만 원까지 비과세 금액으로 반영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식대 같은 경우에는 신고비과세 항목이기 때문에 하단에 신고비과세 쪽에 식사대 항목이 추가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국외근로소득입니다. 국외 또는 북한 지역에 근로를 제공, 원양업 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거나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 원 또는 원양업, 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국외 등의 건설 현장, 설계 및 관리 업무 포함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200만 원 이내의 금액을 국외근로 비과세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통해 설정하는 방법 보여드리겠습니다. 국외근로 비과세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지급 항목으로 공제가 되는 비과세가 아니기 때문에 계산식 등록에는 별도로 설정하는 부분은 없고요. 먼저 사원 등록 메뉴 급여 교체 탭에 보시면 국외근로 여부라고 있습니다. 국외근로 여부를 해당으로 설정하면 우측에 금액을 설정할 수 있게끔 란이 활성화되는데요. 100만 원인지 500만 원인지 한도에 맞춰서 금액을 설정합니다. 해서 해당 부분이 설정이 되면 급여 계산 메뉴에서 급여 계산을 눌렀을 때 자동으로 과세 금액 범주 안에서 한도 금액만큼 국외근로 비과세의 금액이 100만 원 집계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국외근로 비과세 또한 신고 비과세 금액이기 때문에 하단 신고 비과세 쪽에 국외근로 비과세가 추가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생산직 근로자 등의 야간 근로 수당입니다.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 및 직종 등을 감안하여 월정 급여액 210만 원 이하이면서 직정 과세 기간이 총 급여의 3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연 240만 원 이내에 연장 시간 근로, 야간 근로 또는 휴일 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에 대해 비과세합니다. 해당 부분 프로그램 통해 설정하는 부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원 등록 메뉴에서 해당하는 사원을 선택한 후 생산직 해당을 해당, 생산 3천만 원 이하 또한 해당으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계산식 등록 메뉴에서 생산직 수당이 지급돼야 할 지급 항목에 대해 과세 구분, 비과세,
비과세 구분 야간근로수당으로 설정합니다. 아까 얘기 드렸듯 월정급여 210만 원 이하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월정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을 어떻게 설정을 하냐면 저희 프로그램 계산식 등록 메뉴에 보시면 지급 항목들을 선택했을 때 우측에 월정급여 대상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월정급여 대상이 해당으로 되어 있는 지급 항목들의 금액이 2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 설정이 가능하고 비해당인 경우에는 제외가 됩니다. 해당 부분 급여 계산통에 보여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원의 경우 지금 생산직 수당이 50만 원인데 비과세 금액은 40만 원까지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유는 한도가 연 240만 원인데 이 나생산이라는 사원 같은 경우에는 8월부터 11월 달까지 50만 원씩 총 4번 공제가 되어 200만 원까지 이미 한도를 받았고 남은 12월에는 40만 원까지만 공제가 되고 남은 10만 원만큼은 자동으로 과세 처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8월부터 11월까지 입력한 금액까지 비과세 금액이 처리가 되었지만 12월에는 40만 원 남아있는 한도까지만 비과세 처리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생산직 수당 또한 신고 비과세이기 때문에 하단 신고 비과세 부분으로 금액이 야간근로 수당이 자동으로 집계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과세 특례. 외국인 근로자가 단일세율 적용 신청을 하는 경우 근로소득의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 단일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소득 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 신고서를 하는 때에 근로소득자 소득 세액공제 신고사에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적용 신청서를 첨부하여 원청징수 의무자, 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 단일세율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적은 경우에는 오히려 단일세율을 적용하게 되면 더 많이 징수가 될 수 있습니다. 급여가 소득이 3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오히려 단일세율 적용받는 것이 유리하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 또한 프로그램 통해 설정하는 부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원 등록 메뉴에서 단일세율을 적용받아야 되는 사원을 선택한 후 기본 정보 1 탭에 보시면 내 외국인이라고 있습니다. 내 외국인을 외국인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다음에 두 번째 급여기초 탭에 보시면 외국인 단일세율이라고 있습니다. 외국인 단일세율에 보면 해당 간이세액 포함, 해당 연말정산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해당 간이세액 포함 같은 경우에는 급여 계산을 할 때부터 단일세의 19%를 계산한 금액으로 소득세를 산출하겠다는 의미이고 해당 연말정산 같은 경우에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급여 계산에서 소득세를 산출할 때는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소득세가 산출되지만 연말정산 시에만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설정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부분 급여 계산에서 확인해 보면 이 조회국 간이라는 사람은 간이세액으로 설정해 놨고 강회국 연말이라는 사람은 연말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세금액 350만 원에 대해서 간이세액표 기준이 12만 7천 원으로 소득세가 산출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조외국 사원 같은 경우에는 간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득세 자체가 단일세율이 적용한 소득세로 계산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자료 입력에서 대상자 선정을 하면 자동으로 단일세율이 적용된 금액으로 계산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인적공제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는 1인당 150만 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배우자,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만 가능하고 부양가족 같은 경우에도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액 500만 원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 2025년 기준 196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만 공제 가능하고 직기비속 자녀, 직기비속 자녀의 동고 입양자는 만 20세 이하,
2025년 기준 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만 가능하고 형제 자매의 경우 만 60세 이상 또는 만 20세 이하만 가능합니다. 위탁아동은 만 20세 이하 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만 가능합니다. 수급자는 제한 없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는 동일한 사람에 대해 이중공제가 불가하고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나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추가공제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에 한하여 중복공제가 가능합니다. 경로우대다 공제는 1인당 100만 원, 만 70세 이상인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고 195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만 포함입니다. 장애인 공제는 1인당 200만 원 가능합니다. 부녀자 공제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에 한해 적용 가능합니다. 연 50만 원 공제 가능합니다. 한부모 추가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부양자가 있는 경우 가능하며 연 100만 원 공제이고 한부모 공제 같은 경우에는 남성도 공제 가능합니다. 단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추가 공제 모두 중복되는 경우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 공제가 큰 한부모 추가 공제를 적용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로 배우자를 기본공제 신청한 경우에는 한부모 추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70세 이상의 장애인인 경우 경로 우대 공제 100만 원, 장애인 공제 200만 원으로 동일한 사람에 대해 중복 공제 가능합니다. 다음은 자녀세의 공제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해당하는 자녀, 손자녀로서 8세 이상인 경우 받을 수 있고요. 1인인 경우 25만 원, 2인인 경우 55만 원, 2인 초과하는 경우 55만 원, 2인 초과 1인당 40만 원, 즉 3인의 경우는 95만 원, 4인의 경우에는 135만 원 공제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출산 입양자 같은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 첫째는 연 30만 원, 둘째는 연 50만 원, 셋째 이상은 연 70만 원 공제 가능합니다. 이게 프로그램 통해서 설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 연말정산 자료입력의 부양가족 명세에 보면 여기 출산, 입양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나이는 일단 무시해 주세요. 보면 첫째, 둘째, 셋째 이상으로 설정할 수가 있고 2025년 기속 기준에 만약에 해당하는 자녀가 셋째 이상이면 셋째거나 셋째 이상이면 반드시 셋째 이상으로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연금보험료 소득공제입니다.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가 아니어도 공제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이나 다음 특별소득공제에 해당하는 보험료, 소득공제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만 공제 가능합니다. 둘 다 아이유에서는 급여에서 원천 징수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가 반영이 되지만 급여 대상상의 국민연금 공제 금액과 국세청 간소화 자료의 금액이 차이가 있는 경우라면 회사가 급여에서 실제 원천 공제한 금액을 원천 공제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공제를 받는 것이므로 회사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프로그램에서는 급여 대상상 공제 금액을 연말정산 공제 금액으로 반영하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특별소득공제와 앞으로 설명할 그 밖의 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는 휴직 기간도 포함하는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항목과 근로 제공 기간과 상관없이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 구분합니다. 여기 보시면 X로 표시된 공제 항목은 근로자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 근로자로 재직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 대상임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화면인데요. 이게 아직 간소화는 15일 날 오픈하잖아요. 간소화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15일 날 오픈을 하지만 의료비나 이런 항목들 같은 경우에 확정이 되지 않아 금액이 정상적으로 다 제출이 되지 않았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간소화 자료를 다운로드 할 때는 15일이 아니라 반드시 20일 이후에 해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을 때 신입사원 또는 다른 군무지에서 이직한 중도 입사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로 재직한 월만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자료를 내려받아 주시게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조회하는 이유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카드 등의 경우는 금액은 근로자가 재직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며 2025년 기속 연말정산 시 과세 당국이 주요 사후검증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유의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선택을 해서 받을 수가 있고요. 넘겨보시면 간소화 파일을 나중에 다운로드 했을 때 조회 기간이 2025년 1월부터 12월로 표시가 된 경우에는 전체 기간으로 내려받은 자료로 보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지금 하단에 이거 지금 과거 자료라 제가 첨부를 못했는데요. 조회 기간에 보면 1, 2, 3, 4, 5, 6, 7 이렇게 월별로 표시가 된 자료는 근로제공 기간이 아닌 월에 대해서는 체크하지 않고 내려받은 자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특별소득공제, 주택자금입니다. 특별소득공제에는 주택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과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이 있는데요. 공제 한도를 그 밖의 소득공제에 해당하는 주택마련저축과 같이 계산하기 때문에 같이 볼 수 있도록 교재에 실어 놓았습니다. 주택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은 전세 대출에 상환하는 원금과 이자에 대한 공제인데, 대출 기간으로부터의 차입과 대부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의 차입인 경우가 있고, 거주자로부터의 차입인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총 급여의 5천만 원 이하라는 총 급여 요건과 기준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이 아니어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됩니다.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의 경우 집을 살 때 받는 대출에 대한 상환 이자에 대한 공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의 경우 차입 연도, 상환 기간, 상환 방식에 따라서 다양한 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하는 유형을 정확히 판단하여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인연금 저축입니다. 2000년 12월 31일 이전 본인 명의 가입자, 불이익금액의 40% 공제 가능하며 한도는 연 72만 원입니다. 가입기간이 2001년 이후인 연금저축의 경우에는 연금계좌 세액공제로 해당하므로 가입일자 확인하여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부분입니다. 노란우산 공제인데요. 소기업,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법인 대표자, 2016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는 총 급여 8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공제 가능하고 분기별 300만 원까지 불이익 가능합니다. 근로소득 4천만 원 이하는 600만 원, 4천만 원 초과 6천만 원 이하는 500만 원, 6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는 400만 원, 1억 원 초과는 200만 원 한도로 공제 가능합니다. 다음에 주택마련 저축입니다. 개중에서 청약저축이나 이런 부분은 거의 해당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주택청약저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같은 경우에는 저축가입자가 금융회사 등의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과세연도 이후에 납입한 금액, 연 납입액 300만 원 이하에 한하며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가 공제 요건입니다. 불이익금액의 40%, 연간 120만 원 한도입니다. 다음은 투자조합, 출자 등입니다. 거주자가 중소기업, 창업, 투자조합 등에 해당하는 투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 본인 명의로 출자, 투자한 금액의 10% 공제 가능합니다. 개인이 직접 또는 개인 투자조합을 통해 벤처조합 및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는 100%, 70%, 30% 비율로 공제 가능합니다. 다음은 신용카드 공제입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근로제공 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문화체육,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액이 있습니다.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최저 사용금의 총 급여 20% 이상 사용한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700만 원 초과한 경우에는 250만 원 한도를 적용받습니다. 세법상 신용카드 공제의 계산 방식은 전체 공제액을 구해놓고
최저 사용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프로그램에서는 연말정산 자료 입력, 정산 명세 탭에 보시면 신용카드 산출 과정이라는 버튼을 통해서 신용카드 금액이 어떻게 계산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 참고하여 산출 과정 확인하시면 업무에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입니다.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출자금액 전액 공제 가능하며 당해 연도 출연금액 일반 기업인 경우 연 400만 원, 벤처기업 연 1,500만 원 한도로 작은 금액으로 한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입니다. 중소기업으로서 경영상 어려움에도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 간의 합의에 의하여 임금을 감소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임금 삭감액의 50%를 과세 연도까지 1천만 원 한도로 공제합니다. 다음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청년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입니다.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은 근로제공 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 가능합니다.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경우 거주자가 공제 요건을 갖춘 장기집합투자저축에 2015년 12월 31일, 청년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가입한 날로부터 10년간 해당 금액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입 당시 직전 과세기간에 총 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종합소득의 경우 3,800만 원 이하가, 청년형은 계약기간을 3년 이상 5년 이하로 가입하여 납입한 경우가 대상이며 해당 과세기간 총 급여액 8천만 원 초과자는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납입액의 40% 공제 가능하며 연 납입한도 600만 원입니다. 추가로 직전 과세기간에 비과세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소득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가입 대상에서 제외입니다. 다음은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입니다.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할 때 적용 대상, 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2,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없는 것으로 하여 공제액에서 제외됩니다. 특별소득공제는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는 제외되고 주택자금공제, 중소기업 창업출자조합 소득공제,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청약저축,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장기집합 투자증권 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대상입니다. 다음은 세액감면, 소득세법입니다. 정부 간 협약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이 그 쌍방 또는 일방 당사국의 정부로부터 받는 급여입니다. 공제 또는 감면세액은 입력한 감면세액입니다. 다음은 조세특례 제한법 제30조 제외입니다.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합니다.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임원 총급여 7천만 원 초과 제외가 수령하는 경영성과금이며 감면율은 50%입니다. 중소, 중견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한 중소, 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수령하는 공제금 중 기업이 부당한 기여금입니다. 감면율, 중소는 50%, 중견은 30%입니다. 중소, 중견기업, 청년 근로자,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한 중소, 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수령하는 공제금 중 기업이 부당한 기여금이며 감면율, 중소는 90%, 중견은 50%입니다. 다음은 조세특례 제한법 제30조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2012년 1월 1일, 2024년 12월 31일 장애인 60세 이상인 경우는 2014년 1월 1일부터, 경력 단절 여성의 경우는 2017년 1월 1일부터 해당하는 기간에 중소기업에 취업한 만 15세에서 34세, 병력 근무 기간 제외는 한도 6년이고 장애인은 60세 이상, 경력 단절 여성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100%, 50%, 70%, 90%로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4년 1월 1일 이후 입사자는 50% 감면이고 2016년 1월 1일 이후 입사자, 경력 단절 여성은 2017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70% 감면이고 2018년 이후 신규 신청한 청년 입사자는 90%, 200만 원 한도로 공제 가능합니다. 다음은 조세 제약입니다. 원어민 교사는 일반적으로 거주자인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과세됩니다. 다만 조세 조약상 교사, 교수 조항의 면세 요건을 충족하면 일정 기간, 주로 2년, 중국은 3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발생된 근로소득에 대하여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근로소득 세액 공제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제 금액은 산출세액에서 130만 원 이하는 산출세액의 55%, 산출세액 130만 원 초과는 71만 5천 원 더하기 130만 원에서 130만 원, 초과 금액의 곱하기 30%입니다. 그다음에 한도는 총 급여액 기준 3,300만 원 이하는 74만 원, 3,300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는 66만 원, 7천만 원, 1억 2천만 원 이하는 50만 원, 1억 2천만 원 초과는 20만 원 공제 가능합니다. 다음은 혼인세액 공제입니다. 혼인세액 공제 같은 경우에는 2024년에서 2026년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가 혼인신고를 한 해 1회, 생애 1회만 공제 가능하고 부부 합산 연 1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다음은 자녀세액 공제입니다. 요거는 앞전에 말씀드렸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금계좌 세액 공제입니다. 과학기술인 공제, 그 다음에 퇴직연금,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총 급여액의 5,500만 원 이하는 공제율 15%, 5,500만 원 초과는 12% 공제 가능하고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는 600만 원, 퇴직연금 포함 9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ISA 계좌 개인연금과 ISA 계좌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공제율 15%, 5,500만 원 초과는 12%고 전환금액의 10% 곱하기 10%한 금액과 300만 원 비교하여 작은 금액이 대상 한도입니다. 다음은 보장성 보험료입니다. 보장성 보험료 또한 근로제공 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 가능하며 일반 보장성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연 100만 원 한도에 12% 공제 가능하고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같은 경우에도 연 100만 원 한도 동일하지만 공제율은 15%입니다. 다음은 의료비입니다. 의료비 또한 근로제공 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 가능합니다.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최저 사용금액 3% 이상 사용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하고 의료비, 의약품, 안경 구입비는 연 50만 원 이내,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에는 연 200만 원 이내의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미용이나 성형, 수술 비용과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난임 부부가 임신을 위해 지출하는 난임 시술비가 전액 한도 공제 대상 항목에 추가되었습니다. 미수가 선정성 이상자 의료비를 위해 지출한 금액 또한 전액 한도 공제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6세 이하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금액도 전액 한도 공제 대상 항목에 추가되었습니다. 본인, 장애인, 6세 이하, 65세 이상자의 의료비, 난임시술비, 미수가, 선정성 이상 의료자, 의료비, 건강보험 특례자 같은 경우에는 총 지출액의 3% 미달하는 금액을 뺀 금액이 공제되도록 되어 있고 공제율의 15% 가능하지만 난임시술비는 30%, 미수가 선정성 이상아 같은 경우에는 20% 공제 가능합니다. 가를 제외한 기본공제 대상자의 의료비는 연 700만 원, 15% 공제율로 적용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간소화 자료에서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난임시술비나 미수가 선정성 이상아, 그다음에 건강보험 특례자에 대해서는 의료비를 구분해주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간소화 자료를 업로드한 후에 연말정산 자료 입력에서
의료비 지급 명세서 탭에서 해당 항목에 여부를 직접 설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자료 입력 의료비 지급 명세서 탭에 보시면 이 옆에 난임시술비 해당 여부부터 시작해서 미수가 해당 여부 선택이 가능한데 자료에 정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직접 자료 전송 이후에 관리자 혹은 사용자가 직접 맞게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교육비입니다. 근로 제공 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가능하고 근로자 본인은 대학원 포함 전액 공제 가능하며 공제율은 15%입니다. 배우자, 직기비속 형제 자매 및 입양자, 위토 가동의 경우는 대학원은 제외하고 미취학에서 고등학생은 1인당 연 300만 원 한도, 대학생은 1인당 연 900만 원 한도로 되며 공제율은 15%입니다. 직계존속에 대한 교육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공제 가능합니다. 다음은 기부금입니다. 정치자금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의 100%가 금액 한도이며 공제율은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10분의 100, 10만 원 초과인 경우에는 15%, 3천만 원 초과인 경우에는 20% 공제 가능합니다. 고향사랑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특별재난지역이 올해 추가가 되었고요. 금액 한도는 근로소득 금액의 100%, 정치자금과 동일하고 10만 원 이하는 110분의 100, 10만 원 초과는 15%, 특별재난지역은 30% 공제 가능합니다. 나머지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책자 통해서 한번 한도랑 공제율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준세액공제입니다. 특별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및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근로자만 적용 가능합니다. 정치자금 기부금, 고향사랑 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공제액은 연 13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표준세액공제와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를 비교했을 때 더 유리한 금액으로 반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랑 그다음에 표준세액공제를 비교를 했을 때 표준세액공제를 받는 게 더 유리하다면 건강보험료는 적용받지 않고 표준세액공제만 적용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납세조합 공제입니다. 근로소득자 중 납세조합 가입자가 공제 요건이고 납세조합 공제액 빼기 당해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 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하여 종합산출세액의 3% 해당하는 금액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자금 차입금입니다. 95년 11월 1일에서 97년 12월 31일 기간 중에 미분양 주택의 취득과 관련하여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액, 이자 상환액이며 이자 상환액의 30% 공제 가능합니다. 다음은 외국 납부입니다. 근로소득금액에서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국외 근로소득이 합산된 경우 당해 국외 근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소득이 있는 근로자입니다. 다음은 월세액입니다. 월세액 또한 근로제공 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 가능합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단독 세대주 및 일종 요건의 세대원이 포함되며 해당 과세 기간에 총 급여액이 8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공제 가능하고 연 1천만 원 한도로 공제 가능하며 공제율은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7%, 8천만 원 이하는 15% 공제 가능합니다. 이어서 연말정산 사전작업, 그 다음에 흐름도 관련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ERP IU 연말정산 자료 흐름도에 보시면은 사원등록이라고 있는데 사원등록 같은 경우에는 급여기초 탭에서 간이세액의 근거가 되는 부양가족 수를 확정하고 국외근로 비과세, 연장근로 비과세, 중소기업 취업감면 대상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계산식 등록에서는 각종 비과세 설정과 보험료, 기부금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급여 계산에서는 월별 급여 및 세금 계산, 비과세 항목을 계산합니다.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물은 해당 메뉴를 통하여 한 해 동안의 근로자별 과세급여, 비과세급여, 보험료, 기부금 등의 지급 내역을 월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자율입력 메뉴에서 근로자 혹은 원천징수 의무자가 근로자의 인적 정보를 확인하고 각종 공제 내역을 입력하여 연말정산 현황에서 근로자의 연말정산 내역을 일괄로 확인하고 확정된 금액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통해 근로자에게 메일, 발송 등을 통하여 안내하고 차감 징수된 세액을
원천징수 이행 상황신고서 기속 2월, 지급 2월 신고서에 반영하여 제출까지 하면 연말정산 작업이 마무리됩니다. 실무에서 연말정산 담당자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 부분이 지급명세서를 홈택스에 변환하여 제출하는 과정이고, 변환 시 발생하는 오류를 연말정산 현황과 연말정산 자료 입력에서 확인하여 수정하는 작업이 반복적으로 진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프로그램 통해 연말정산 작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말정산 자료 입력 대상자 선정입니다. 연말정산 자료 입력 메뉴인데요. 연말정산 자료 입력 메뉴의 정산연월은 연말정산을 하는 연월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정산연월 2025년 13월은 계속근로자의 연말정산입니다. 그리고 정산연월 1월부터 12월은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사업장과 부서 같은 경우에는 필수값이기 때문에 조회 조건에 반드시 선택을 해주셔야만 조회 가능하고, 가끔 가다가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해당하는 부서가 12월 31일까지는 이미 존재했는데 1월 1일부로 만약에 없어진 종료가 된 부서다라고 가정했을 때 해당하는 조회 조건에 사업장과 부서를 걸을 때는 반드시 종료일자를 딜리트하고 검색한 뒤에 전체 선택, 부서도 마찬가지로 부서 도움창에 종료일자 딜리트하고 검색하시면 종료된 부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해당하는 부서 전체 선택한 다음에 확인, 이렇게 부서를 종료일자를 지우고 전체 선택하여 검색해 주셔야만 종료된 부서에 속한 인원들도 조회 및 사원 선정 가능합니다. 다음은 대상자 선정 버튼입니다. 대상자 선정 버튼 통해 뜨는 도움창에 보면 영수일자라고 있는데요. 영수일자 같은 경우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하단에 표시가 되는 일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퇴사일의 경우는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인 경우에만 활성화가 되며, 정산연월 13월 같은 경우에는 재직인 인원에 대한 연말정산이기 때문에 퇴사일자 부분이 비활성화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원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 정산연월을 기준으로 조회가 가능한데요. 지금 정산연월 2025년 13월은 계속근로자, 즉 재직인 인원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원코드에는 재직인 인원만 조회 가능합니다. 그리고 급여 적용화 같은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마감한 후에 마지막으로 계산된 차감지수세액에 대해서 몇 월 급여에 해당하는 차감지수세액을 반영할지의 설정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이 대상자 선정이라는 버튼을 통해서 지금은 선정이 다 돼서 조회가 안 되는데요. 조회가 되는구나. 전체 사원을 다 체크해서 일괄로 적용도 가능하지만 일괄로 대상자 선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사람만 선정하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는 왼쪽에 보면 이 사원 코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하는 버튼을 통해서 특정 사원만 선택해서 사원 선정도 가능한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연말정산 자료 입력 버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여 공제 변경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지금 박병경이라는 이 사람에 대해서 급여 계산이라는 메뉴 쪽에 이 고용보험이 계산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연말정산 자료 입력에서 대상자 선정을 한 이후에 이 부분을 더블 클릭했을 때 고용보험료의 금액이 누락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자료 입력에 4대 보험의 금액이 집계가 되는 기준은 계산식 등록이라는 메뉴 쪽에 지급 공제 구분, 공제로 놓고 조회를 했을 때 각 4대 보험에 대해 공제 구분이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건강보험 등 이렇게 공제 구분이 설정이 되어 있어야만 조회가 가능한데, 지금 이 고용보험이라는 이 공제 항목에 대해서 공제 구분이 지금 공란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해당하는 고용보험료 금액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계산식 등록 메뉴에서 공제 구분을 맞게 선택한 후 원래대로라면 이 공제 구분이 누락이 됐을 때 급여 계산 메뉴에서 1월부터 12월까지 다 월별로 들어가서 해당하는 사람을 체크한 후에
비과세제 계산이라는 이 버튼을 통해서 12개월치를 다 적용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번거롭기 때문에 일괄로 반영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기능이 급여 공제 변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사직 등록에서 공제 구분, 누락된 부분 세팅한 후 저장한 뒤 연말정산 자료 입력에서 급여 공제 변경 버튼을 누르면 뜨는 도움창에서 기속연도를 맞게 설정하고요. 확인 누른 다음에 급여 공제 변경을 한 후에는 반드시 새로 고침, 근로소득 작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해당하는 사원을 선택하고 새로 고침, 근로소득을 해주면 자동으로 누락된 고용보험 금액이 반영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확인 완료 버튼입니다. 확인 완료 같은 경우에는 연말정산이 다 마무리가 돼서 공제 금액이나 이런 항목들을 다 맞게 입력하고 마무리가 됐을 때 마감하는 기능이며 확인 완료라는 이 버튼을 눌러야만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서 내역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새로 고침 버튼입니다. 새로 고침을 누르면 뜨는 팝업 창에 보면 항목이 4가지가 있는데요.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연말정산 자료 입력에서 대상자 선정을 한 이후에 급여 계산 메뉴에서 금액이 수정이 되었거나 아니면 금액이 더 추가가 되었을 경우에 자동으로 저희는 연말정산 자료 입력에 이 총 급여 금액이 업데이트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급여 쪽에 금액이 변동되거나 수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새로 고침, 근로소득이라는 버튼을 통해 한 번 더 적용을 해주셔야만 최종적으로 12월 말까지 지급된 금액이 급상여로 정상적으로 집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자료 입력에서 대상자 선정을 하고 급여가 확정이 되었다면 전체 사원 체크하고 새로 고침 근로소득 작업을 꼭 한 번씩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부양가족입니다. 부양가족 같은 경우에는 사원 등록 메뉴 추가 정보, 가족사항 쪽에 추가한 이 가족 내역을 연말정산 자료 입력 쪽으로 다시 한번 새로 고침해서 가지고 오겠다라는 의미인데요. 연말정산 자료 입력에서 이미 부양가족이 반영이 된 상태에서 이 새로 고침 부양가족을 한다고 자동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건 아니고 이미 반영된 부양가족 외에 추가로 부양가족이 더 추가가 된 경우에만 이 새로 고침 부양가족을 통해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본인 조직정보입니다. 근로자 본인의 사업장, 부서 등 조직정보를 재반영해주는 기능인데요. 이 조직정보 같은 경우에도 사원 등록에 있는 본인의 사업장, 그다음에 부서를 기준으로 다시 한번 새로 고침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본인 인적정보는 근로자 본인의 주민번호, 세대주 여부 등을 다시 한번 재반영해주는 기능입니다. 사원 등록의 주민등록번호, 그다음에 급여기초 탭에 세대주 여부, 해당하는 값을 다시 한번 연말정산 시 새로 고침해서 가지고 올 수 있게끔 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재정산 버튼입니다. 이 재정산이라는 버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집계를 한다고 연말정산 자료 입력에서 입력한 공제금액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들이 틀어지는 건 아니고요. 다시 한번 새 기준으로 해서 재정산을 해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웹 연말정산이라는 걸 통해서 연말정산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엑셀 임포트라는 메뉴를 통해서 이 자료들을 업로드를 하거나 아니면 편리한 연말정산을 통해서 소득공제 신고서를 업로드를 한 경우에는 반드시 재정산이라는 버튼을 통해서 한 번 더 눌러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일괄 적용입니다. 일괄 적용 같은 경우에는 연말정산 자료 입력에 부양가족 명세, 요 하단에 보시면 원천징수 세액 조정 신청, 그다음에 분납 신청 여부, 그다음에 주택공제 정보 쪽에 보면 세대주 구분과 무주택자 해당 여부라는 값이 있습니다. 이 해당하는 값을 사람마다 각각 설정하기가 어려울 경우에 설정하는 기능이고요. 이 체크한 인원에 대해서 일괄 적용 버튼을 통하여 이 해당하는 값을 선택하여 적용을 해주시면 일괄로 해당하는 값이 반영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정산자료 입력 탭에 가보시면
기간 변경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기간 변경 같은 경우에는 버튼을 눌렀을 때 귀속기간, 영수일자, 급여 적용월이라고 항목이 3가지가 있는데요. 이 귀속기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이 해당하는 인원이 사업장의 이동으로 인해서 그 해당하는 귀속에 종전근무지가 존재하는 경우 이렇게 종전근무지라는 이 탭에 종전근무지를 기재할 수가 있는데 이럴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 중에서 종전근무지와 현근무지의 기간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근무지의 근무 기간을 맞게 표시할 수 있게끔 설정하는 기능이 이 기간 변경의 귀속기간입니다. 해서 해당하는 인원을 선택하고 확인 완료를 했을 때 지금 보시면 종전근무지도 2025년 1월 1일에서 2025년 2월 28일, 현근무지도 2025년 1월 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지금 기간이 종전과 주현이 겹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연말정산 자료 입력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기간 변경 버튼을 통해서 현근무지의 근무 기간을 3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